송전탑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된 데 이어 정치권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이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구심점이 없어 전국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능대회 입상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수사 중인 졸업생을 회유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인 경주 2014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돼 22일까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이스탄불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미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사들이 제자들의 기능대회 입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면서 경북교육청도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신고한 졸업생들을 상대로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주 학생들의 기능경기대회 입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미 모 공고 교사들과 교사의 부인을 입건했습니다.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받은 입상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 등 모두 3,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교사와 교사의 아내가 신고한 학생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알고 있는 동안 말한 건데 어디서 말한 것도 아니고 또 풀려서 말한 것도 없는데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잘 떠들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면서 이거는 누가로 협박이잖아요. 경찰 조사 뒤 한 졸업생이 지도교사 A씨와 A 교사의 아내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나는 내한테 묻고 싶은 거는 대부분 다 수사를 잡아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얘한테 무겁자가 됐어요. 반영도 안 받았잖아. 너 저 부팅이나 가서 딴 데 가가지고 잘 없는 데 가면 어떡할래? 그게 마음이 걸려. 근데 인정받고 어차피 너는 이거 날아갈 수밖에 없어. 해당 교사는 제자들을 걱정해서 한 말일 뿐 협박과 회유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난 한나무 됐어요. 도대체 제가 뭐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네. 그런 적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속이 상하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수상 경력이 있는 경북도 내 모든 공업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정치권은 여전히 전국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이 없다 보니 지역 현안 추진에 이렇다 할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전당대회 당시 대구 경북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김무성이 아닌 서청원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무성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국의 중심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지만 리더 그룹에 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강요로 입각한 이후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로선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유승민 최고가 확고한 당내 입지를 굳히는 물밑 작업, 그게 결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유 의원의 정치적 통합 능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역 여권 내에서 넓게 확산됐습니다. 문제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진이 없는 상황이 지역 현안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공항 문제가 최대의 현안으로 불거졌는데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정치권과 달리 대구 경북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불만이 지역 정치권은 물론 관료 조직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스탄불에서 열린 경주 엑스포의 후속 행사인데 오늘 개막한 이스탄불인 경주를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카르디 토파시 이스탄불 시장이 350여 명의 문화사절단을 이끌고 경주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이스탄불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2013을 통해 전 세계 490만 명에게 경주를 소개하도록 배려한 데 이어 경북도민에게 터키 문화를 소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탄불시는 120억 원을 들여 터키의 상품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랜드 바자르를 열었습니다. 또 오스만 군악대의 거리 퍼레이드와 터키 전통 민속 무용인 아나톨리아의 사랑 이야기, 창립 100주년을 맞은 이스탄불 시립연극단의 연극 오윤 등 하루 4-5차례씩 27개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이 잇따라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지방도시로서 동서양의 문화 교류와 관광 활성화, 수준 높은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실크로드 선상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교류와 국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6세기 고구려 돌궐 동맹과 한국전 참전, 2002 월드컵 4강 등 한국을 형제 naра로 인식하고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Şile kültürü 1000 yıldır Şile kültürü İstanbul'da yansıdı ve İstanbul kültürüyle buluşması sağlandı. Burada da aynı şekilde inanıyorum ki İstanbul'un kültürü burada tüm Guangzhou halkına ve Kore halkına burada yansıyacak. 이스탄불시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황성공원에서 오는 22일까지 11일간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스탄불인 경주 2014 세계문화 엑스포를 맞아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와 터키의 카디르 토파시 이스탄불 시장이 경북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 지사와 토파시 이스탄불 시장은 앞으로 두 지역 간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단순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서 문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용역에 대구 광주 간 철도 사업도 검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광주 간 철도 사업은 광주, 순창, 남원, 거창, 해인사, 대구까지 191.6km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경찰서장이 나서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이 직위 해제된 가운데 돈의 출처와 흐름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동안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생업을 포기한 청도 삼평리 주민들이 경북경찰청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아닌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게 유일한 요구였는데 경찰과 한전이 돈으로 모욕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전탑 반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독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는 경찰서장과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돈 봉투를 주도록 지시한 이현희 청도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됐고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장도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1,600만 원의 돈 봉투를 돌린 지난 9일 이전에도 한 주민에게 100만 원을 건넸고 자신의 명의로 추석 선물을 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한전 사이 돈의 흐름과 출처 등을 두고 의문이 꼬리를 잇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감찰이 아닌 지능범죄수사팀 직원을 급파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 출제가 금지됩니다. 학교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선행교육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사교육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학습은 3년간 허용됩니다. 남해안 적조가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적조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쉽지 않아 어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밤 포항 구룡포 양식장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적조에 물고기 7만여 마리가 순식간에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 구룡포 앞바다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적조 생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남해와 달리 빠른 물살과 바람을 따라 출몰하는 동해안의 게릴라성 적조입니다. 동해는 남해와 달리 연안선이 단순하고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이라서 적조의 밀도는 오늘 0에서 내일 1000셀로 나타났다가 다시 그 다음날 0셀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영덕 앞바다의 경우에도 지난 9일 2개에 불과했던 코클로디니움이 하루 만에 3,500개로 급증했다가 다음 날 다시 300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적조가 기습적으로 출현하다 보니 예측이 어렵고 방제 작업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양식 어민들도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밤을 새워 취수원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액화 산소를 공급하며 물고기 상태를 살핍니다. 밤에 만약 물이 들어온다 하면은 고기가 다 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교대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도 10여 톤의 황토를 준비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야간에 취수를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먹이를 공급을 들어주시면은 좀 조절해서 그리고 어업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SMS에 특보 상황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지난해에도 210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를 속수무책으로 죽게 한 기습적인 게릴라성 적조가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열린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 바퀴의 정미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서 애국과 교육, 기부에 헌신한 김을산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뮤지컬 그대의 고운 날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 대구학생 문화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최초의 여성 교육 기부자인 김을산 여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특수학교 어린이 6개 학교 어린이와 김을산 여사가 최초 설립한 복명초등학교 44명의 어린이 그리고 전문성악가, 연극인이 함께 꾸미는 음악극입니다. 요즘 태권도가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제26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 대회가 오늘부터 4일 동안 성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상북도 내 초, 중고, 대학, 일반부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겨루기와 품새 부분 두 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등을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더운 여름철을 맞아 잠시 휴장을 했던 남구사랑 재활용 나눔장터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지하철 교대역에서 열리는 나눔장터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을 서로 나누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요. 짬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필요한 물건도 얻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달서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러브인 달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각종 생활 정보를 안내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의 정미혁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 총장 선거 과정을 통해 침묵하는 다수 그리고 소수의 독단 문제를 짚어본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동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안동시 옥동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29살 이모 씨의 신생아 등 신생아 2명이 등과 엉덩이에 중화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생아들은 인큐베이터 안 전기 매트의 오작동으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의료법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조광래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단장으로 승인했습니다. 대구FC 단장은 대표이사를 겸하기 때문에 신임 조 단장은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대구시는 조 단장이 국가대표팀과 프로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FC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단행된 하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연공 서열을 파괴한 인사는 신중해야 함에도 어떤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근거리 보필자를 승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인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줄서기 조직 문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은 합리적인 발탁 인사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옛 동료 경찰 48살 이모 씨가 2억 2천만 원을 빌린 뒤 1억 원만 갚자 지난 2월 이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곡경찰서 40살 장모 경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이 씨를 실제로 살해한 33살 배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경찰임에도 개인 채권 해결을 위해 살인을 청부했고 범행 뒤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생 성희롱과 폭언 논란과 관련해 대구교대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